10% 지연된다는 것 때문에 구글 주가가 빠졌는데 구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고싱이다. 더 세게 내년에 캐펙 투자할 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일 또 세게 갈 수가 있겠죠.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오늘 뉴돈에서는 지정학 관점에서 반도체와 조선 방산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소현철 상지대 국가안보융합학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진행 도와주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소 교수님은 좀 이력을 보니까 좀 남들이 갖지 않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출신이신데 핵 전략. 핵 전략 그 예. 박사학위 갖고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경제라는 게 사실 국제 정치 외교하고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은 증시,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지정학 관점에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 이걸 좀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반도체 반도체 주가부터. 오늘 아니 삼전닉스가 이제 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 고점 대비로 하면 지금 살짝 반등은 했다고 하지만 얼마 빠진 거면 한 20% 30% 25% 정도 넘게 빠져 있죠 지금. 아니, 고점 한 대비 30% 30% 정도 빠져 있지 빠졌고요. 않습니까? 일본 키옥시아는 뭐 40% 이상 그렇죠. 빠졌죠. 네. 고점 대비해서요. 자, 이거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상반기까지는 정말 문제가 없었을 정도로 누구나 다 스트롱 바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D램 가격이 7배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PC용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좋게 봤던 HBM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는 추정이 나왔는데 실제로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1분기 때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90%가 올라갔고요. 2분기가 5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정말 8차선 고속도로로 정말 뭐 거칠 거에 없었는데 사실은 2월 28일 날 이란 전쟁이 있어서 사실 소폭 꽤 조정을 받는데 올라갔던 게 뭐냐면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 뭐냐면 미중 패권 경쟁 핵심이 인공지능 경쟁이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뒤처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구글을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투자 금액이 작년에 4천억 달러인데 올해 한 7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2배가 증가하면서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용 D램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은 2월 말인가 3월 달쯤에 PC나 스마트폰 업체 구매 담당자들이 올해 8월 달에 신제품 내야 되는 D램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보지 않고 무조건 물량 확보가 우선이었었어요. 그래서 구매 담당자는 심플하거든요. 내가 비싸고 사고 못 사고 사는 건 나중에 인사고까지만 잘리잖아요. 물량을 못 구하면 그냥 fire에 영어로 미국에서는 you are fire 그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면서 저도 놀란 90%가 말이 돼?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전쟁 와중에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 전쟁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올라갔죠. 거기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잘 보면 3월부터 계속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왜 팔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빠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50%가 넘어가니까 투자 원칙을 지킨 거죠. 올라가면 연기금들은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펀드 매니저라도 그 원칙은 훼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특히 미국 투자자, 연기금 투자들은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투자 비중이 46%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제일 낮을 겁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아무리 적게 해서 48%는 유지했거든요. 작년 5만 원대도. 이거 왜 팔았을까?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그들은 양털 깎기 한 거죠. 양이 털이 이만큼 자랐는데 갑자기 자기들 생각한 거고 털 깎고도 털이 계속 나니까.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200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팔았어도 여전히 평가이익은 상반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너무 간과했다. 우리 강 대표님은 모건스탠이 계셨으니까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를 다 왜냐하면 또 미국 모건 스탠리가 한국만 투자하나요? 그러게. 일본도 투자하고 네. 대만도 투자하고 요즘은 중국을 많이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걔들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팔고 키옥시아 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정확히 플로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마이크론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신흥국가 지수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일단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털고 그러면 같은 반도체, 메모리, 퓨어빌,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을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해외 NDR도 많이 나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도 그랬을 거고 근데 정작 우리 쪽에서 그런 얘기를 미국 주식만 많이 했지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과연 미국에서 제대로 리서치를 하는 국내 증권사가 있는지 없을 겁니다 아마 세일즈 브로커지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애널리스트도 있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데 미국의 지점에서 제대로 리서치하는 데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워닝이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전달해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게 어차피 주식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투자와 투기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주식이고 네. 또 그렇다면 펀더멘탈과 그 수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펀더멘탈 얘기했지만 우리 주식은 좀 죄송하지만 세계 수출 4위 국가로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런 어떤 정치 경제학적 변화를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세계 4위 수출국 된 것도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마어마한 그 AI 투자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그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HBM도 공급하고 랜드도 공급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직도 제 좀 안타깝지만은 여전히 좀 세계를 보는 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그럼 소 박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쫙 들어보니까 이게 미국 전략의 결과냐, 우리 실력의 결과냐라고 봤을 때는 전자인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전자가 80%로 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AI가 지금 저도 구글 제미나이나 앤스로픽 쓰지만 그게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포털 업체들이 그걸 하고 있나요, 제대로?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년만 해도 국내 포털을 썼었어요. 이제 요즘은요 국내 포털 안 쓰고 구글과 연결되면 구글로 보는 게 네. 거의 90%예요. 예전에는 국내 거만 거의 다 구글은 어쩌다 필요할 땐 봤거든요. 하다못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파이낸스 보고 구글 제미나이 보고 다 구글로 해요. 예전에는 국내 포털을 썼는데 요즘 국내 포털 쓰는 건 쇼핑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해서 지금 예전에 데이터 센터 물량 기준으로는 옛날에 데이터 센터용이 대략 D램 기준으로 20%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45% 50%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러게요. 우리는 네, 아직-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전략인데 아무리 미국의 전략을 그렇게 됐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저는 좀 7대3 정도 미국의 전략의 미중 패권 경쟁에 AI 경쟁에 그 우리의 능력이 30%가 결합되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작년에 91조인데 올해 한 650조 올라가요. 그거 갖고 서로 지금 누가 성과금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 70%였으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우리의 노력보다는 70%의 미국의 AI 전략 때문이고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분이 2019년도에 핵심 노광 장비인 EUV 장비 네덜란드 ASML 거 그거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막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슈퍼 사이클로 오지 않았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이 아직 맞긴 할 텐데 삼전 닉스에서 들으면 좀 섭섭하겠네. 그러니까 삼전 닉스는 어쨌든 그 준비된 기업이 그 운때를 만나서 누리는 어떤 특수 축복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지금 뭐 저 AI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가 전 세계 세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론하고 엔비디 아니 그 HBM은 이제 메모리. 예, 메모리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닉스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정도밖에 없죠 지금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랜드는 좀 많이 있고요. 예. 뭔가 이제 사이클 산업인데 혹한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던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양털 깎기를 당했잖아요. 이제 그 주가가 쭉 내려가 있는데 예. 양털 깎기 당한 그 삼전닉스 주가는 예. 지금 쌉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싸죠. 제가 지금 SK하이닉스 오늘 183만 원으로 이 정규장은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26만 원이에요 지금. 예. 이거는 좀 싼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PER이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5.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 왜 5.5를 받을까?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해서 에브리바디 컨빅션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년 영업이익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현실주의자거든요. 우리 형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SK 최태원 회장님이 최근에 발언을 들으셨죠. 네. 이 영업이익률과 이 가격은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근데 전 되게 훌륭한 발언하신 지혜로운 발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객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고 애플이 나쁘죠.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애플이 가격 후려치는 거 명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스마트폰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디램이 열렸거든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8년도에 애플이 아이폰 난 게 2007년도거든요.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이 아이폰 들어오는 걸 막았었어요. 그러다 2008년도에 KT에서 먼저 아이폰을 들여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먼저 준비된 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열어주면서 그 당시 우리가 2008년도 반도체 업체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유명했던 독일의 키몬다가 그때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바일 디램이 됐고 그런 와중에 또 2011년도에 다운 사이클 왔을 때 일본의 마지막 남은 엘피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 건을 보면은 그 수요처를 우리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저는 저 디램하는 거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판, 저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 나침판을 하고 방향을 맞는 거 우리가 만들었냐는 거. 저는 이 얘기를 왜 불편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제가 국제정치학 공부하면서 항상 느낀 거는 19세기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된 것도 그리고 우리 해방 전후 때 우리 여러 가지 혼란, 한국 전쟁 이거 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다. 네. 지금도 우리가 HBM을 잘하고 있지만은 반도체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최태원 회장님이 겸손하게 우리 고객들의 눈높이 맞춰주겠다. 저는 그게 오히려 최태원 회장님이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자르는 게 아니라 황금알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발언이었다. 네. 저는 그나마 최태원 회장님이 아주 적절하게 발언 잘하면서 수위 조절하면서 우리 고객들한테 거슬리지 않겠다는 거 이게 되게 훌륭한 저는 굉장히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리더 하시는 분이 그런 걸 깨닫고 있구나. 오히려 리더는 깨닫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분석하시는 사람 중에 너무 HBM을 대단하게 여기는데요. 저는 대단하긴 하지만 마이크론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만약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되면 우리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 소 박사 보시기에 지금 뭐 ASML의 EUV 장비가 예. 이제 창신 메모리한테 안 들어가니까 이제 HBM 쪽으로 특히 3나 뭐 4 쪽으로 못 넘어오는 지금 현실인 건데 언젠가는 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DUV 가지고 어쨌든 뭐 따라오고는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로 위협이 될까요? 중국의 그 디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가요? 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멀티 패터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문샷이 나온 걸 보면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인해 전술 앞에 장사 없다고 똑같은 거죠. 계속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휴머노이드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네덜란드 ASML까지 들어갔다. 그게 예전에는 2010년까지만 해도 노광기를 일본의 캐논이랑 니콘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10나노까지 가면서 일본 애들이 광학 기술이 그게 안 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 네덜란드의 그 ASML은 필립스 원래 자회사 했다가 스피노프 대가 되면서 그다음에 독일의 광학에 유명한 자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노관기를 만드는 거죠. 그게 만약에 중국에게 넘어갔다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2018년도 때 그때 그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 메모리 반도체 못 쓰게 만들었던 부분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센터에는 아무리 창신 메모리가 잘 만든다 한들 미국에서 안 쓸 겁니다. 백도어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조차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메모리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었어요. 지금 뭐 광주에 짓는다고 뭐 사람들 뭐 설왕설래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짓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일까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질지는 지금 사실 금액은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중국에 안 짓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저는 다행이다. 그리고 중국 나서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지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과거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원래 중국의 지금 LCD 최대 업체가 중국의 BOE거든요. 그 20년 전에 우리나라 하이닉스 예전에 자회사 했던 하이디스가 그게 팔려나갔어요 중국에. 그때 아마 인터넷 조사하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언론에서 한중 경제 협력의 아주 좋은 모델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따져보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또 이것뿐만 아니고 LED도 그랬었어요. LED도 원래는 그게 일본의 니치아가 기술이 많았고 예전에 서울반도체 잘해서 그때 서울반도체가 한때 2010년도에는 최고의 코스닥 주식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미친 듯이 그냥 정부가 보조금을 투자하면서 LED 산업이 완전히 찌그러졌죠. 그래서 예전에 15년 전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이노텍 주식을 그때 제가 커버할 때 뭘로 밀었냐면 LED를 밀었어요. 그러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LED 투자하고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삼성 그렇죠. 삼성의 그 LED 사업도 접었고 LG이노텍도 접었고 지금은 예. 기판 쪽으로 넘어가지만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잘 까먹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 네. 그때 그 제가 눈물 흘렸던 네. 그 테크 애널리스트 때 네. 아니 잘 나가다가 중국만 들어오면 그냥 어느 순간 그러게. 다 부러져가지고 망가져가지고 그나마 디램만 남은 메모리만 남은 거죠 지금. 자, 이거 아까 이제 디램 가격 7배가 올랐고 예, 이거 너무 비싸다. 예, 그 최태원 회장도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너무 맞습니다. 비싸다는 거. 예, 예. 그럼 이 디램 가격은 이제 상승의 여력이 디램 가격이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겠죠. 애널리스트 모델상으로는 더 가는 게 맞죠. 더 갈. 예, 엑셀 모델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면은 이게 40~50% 더 갈 수도 있고 더블로 더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 모델들을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쫙 보니까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3분기에 한 20% 정도 보는 것 같고 4분기에 뭐 한 자리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은데 3분기에 그거보다 덜 나오면 조금 쇼크를 시장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요 사실은 그 대표님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분기가 40%였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예, 내려왔어요. 지난주에 트렌드 포스가 네. 그 폴캐스팅을 나왔어요. 대만에 있는 디램 네. 익스체인지 했던데 거기가 나온 게 이제 20%대로 이제 예. 낮췄고 4분기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게 10%대 또는 언더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쪽에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이미 시장에서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어제는 또 뭐냐면 모건 스탠리 코리아랑 모건 스탠리 아시아는 뭐 뉴트럴 예. 그리고 모건 스탠리 USA는 스트롱 바이로 나왔는데 그건 어차피 하우스 예. 그 지역계도 좀 차이가 있죠. 예, 근데 미전마다 다르니까.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미국 구글 이거 내일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구글이 내년도 캐펙스 가이던스가 좀 더 세게 나올 거라는 최근에 네. 그 미국에 있는 도이치뱅크인가 어딘가 그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모건 스탠리는 어쨌든 미국에 있는 뉴욕 하우스는 구글을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야 구글 투자 안 줄일 것 같아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었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그래서 제가 왜 삼성전자가 5배인데 왜 여기 바닥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대표님 내년에 어닝이 안 올라가고 쭌다고 보잖아요. 그럼 심하게 안 좋게 봐도 지금 가격은 만약에 올해 영업이익 삼성전자 360조인데 내년에 180조 잡아둬도 삼성전자가 10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 25만 원에서 28만 원 이 밴드는 나름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락바튼 가격이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올라가는데 지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게 저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진실은 네. 언젠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 장 마감했을 때는 그런데 한번 제가 봤을 때 내일 만약에 구글이 제미나이 3.5 좀 프로 지연된다는 것 때문에 구글 주가가 빠졌는데 구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고싱이다. 더 세게 네. 내년에 캐펙 투자할 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일 또 세게 갈 수가 있겠죠. 구글이 뭐 AI 업계에서 제일 앞에 있으니까 뭐 페이스를 줄일까요? 기아를 올리면 올리지 뒤에서 죽든지 그렇죠. 말든지.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얘네들이 올해 한 1,900억 달러, 작년에 9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 올해 1,900억 달러고 내년도에 그냥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한 20% 정도 올리는 거. 네. 그래도 얘네는 에비타 내에서